예, 뭐 가끔 뭐 좌파 성향을 가진 것 같고 뭐 좌클릭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뭐 재밌자고 뭐 하는 언어 표현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뭐 찐따 같다, 너 친구 없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일단은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좌파 성향을 좌클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정착된 이후에 우익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항상 국가 정치 이념의 기본 디폴트 값이었죠.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라는 게 자꾸 뭐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국의 건국을 긍정을 하고 체제를 찬성하고 순응을 하고 국가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주의적인 성향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갈등 해소와 범죄자 처벌은 법치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현대 문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모두 우파예요, 그 사람들은. 즉 좌파라는 거는 현재 어떤 자국의 체제에 불만을 갖고 건국 이념을 지키려는 그런 정권을 인정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건국 이념과 다른 이념의 정치 체제를 혁명하려는 자들이 좌파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또 교과서적인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건국부터 부정을 하고 건국 세력과 국가 발전을 이룬 정치 세력들을 부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친일파 낙인을 찍는 이런 자들이 바로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디서 이렇게 또 유럽식 이렇게 정치 논리 갖고 와가지고 뭐 좌파 뜻 그거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또 뭐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파 좌파 대립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말을 좌파 우파의 말을 쓰는지 그게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아무튼 그 한국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즉 한국의 좌파는 건국 부정 집단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거부 집단이고요. 한국의 주적 북계와 적성국가인 중공에 부역을 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적행위를 일삼는 집단. 이게 우리나라의 좌파죠. 뭐 옛날 민주당에서 이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거를 이제 헌법에서 빼려고 하다가 이제 반감이 좀 심하니까 이거를 얼른 철회를 한 사건, 이것도 꽤 유명한 사건이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인정을 안 하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좌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좌클릭이에요? 좌클릭이라는 거는 마우스에서 이제 클릭이라는 게 마우스의 동작에 그 대입을 해서 이제 좀 비유를 하는 건데 좌클릭이라는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좌클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핵심적인 기본 동작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좌클릭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들려오는 뭐 좌클릭 이런 언어 표현이 단순히 생각해서 좌파들의 어떤 간악한 망국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장난스럽게 표현한다 막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기분이 나쁜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우스의 기본 핵심 동작이 되는 좌클릭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좌파라는 게 디폴트 값인 것처럼 이 국민들의 심층 심리에 세뇌시키기 위한 언어 전술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 좌회전이건 우회전이건 좌클릭이건 우클릭이건 현재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행동일 뿐인데 왜 좌파 우파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만인 개념에 대해서 좌클릭이나 좌회전이나 뭐 이런 장난스러운 용어를 굳이 사용을 하느냐, 이런 위트를 부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거는 장난으로 쓸 말이 아니야. 사실 얘네들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가면 되는, 마치 어떤 그냥 우파라는 거랑 어떤 비슷한 이 가치에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언어 전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파라는 거는 사실 기본값이에요. 현재 뭐 다시 말하지만 현재 공권력을 존중을 하고 국가 질서에 순응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바라고 있으며 국가 안정과 치안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아는 국민이면은 그게 다 우파죠. 그러니까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현재 체제를 뒤집어 엎고 싶어하고 남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뺏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수의 사회 부적응자, 그런 반골들만이 좌파예요. 즉 우파와 좌파라는 거는 결코 균형을 맞춰서 양립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야말로 해당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중된 게 아니에요. 우파라는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우파적인 국민들이 많다는 거는 그냥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은 친중, 친북, 반일, 반미, 반자본주의, 뭐 건국 부정, 사유재산 부정, 뭐 이런 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미 반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20%만 넘어가도 심각한 위험 신호인데 한국은 이미 과반수를 넘었단 말이야. 갈 때까지 간 막장한 상태다, 그런 얘기고, 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워지고 있는 현상 그 자체만으로 이미 지극히 심각한 국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 성향을 가지고 마치 우파와 양립해서 균형을 맞춰야만 하는 개념인 것 마냥, 선택적으로 택할 수도 있는 것 마냥 좌회전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말장난치고, 이제는 좌클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좌파적인 선택이 오히려 기본 디폴트 값이라도 되는 것 마냥 교묘한 말장난을 통한 언어 전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좌클릭 같은 병신 같은 용어는 쓸 생각이 없고요. 개념에도 안 맞고 성향에도, 상황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좌파는 좌클릭보다 오히려 글자 수가 또 많잖아요. 줄임말조차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